생강을 익혀가지고 전자레인지 한 12분 정도 익혀서 그것을 소금 설탕을 넣고 생강청으로 만들어서 복용을 하시면 일단 체중 지방을 빼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값도 싸고, 이것은 하나의 제조 방법과 관련한 것인데 생강을 생으로 먹기가 좀 토 나오잖아요. 익혀서 먹어야 됩니다. 익혀서 이렇게 제조해서 판매하셔서 가루로 만드시거나 이렇게 하셨을 때는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시서스도 익혀서 시서스를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익혀서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시서스를 판매를 하셨을 때에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 체중 감량 효과가 더 크리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인체에 익혀 가지고 가루로 만들었을 때 흡수율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흡수율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성분이 이렇게 이제 가공을 해서 시서스를 판매를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마늘도 조금 익히지 않으면 토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한 16분, 15분 전자레인지에서 익혀가지고 마늘, 또 양파도 되고 대파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가공하셔서 소금, 설탕 넣고 청으로 만들어서 하시면 됩니다.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 생강하고 마늘하고 양파를 같이 물에 타서 매일마다 먹으시면 살균 효과가 크고요. 식품과 약초로 이렇게 살균하는 이런 또는 치료하는 방법을 연구를 했으며 그걸로 이렇게 관련 특허가 10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10건이 들어가 있는데 안 주더라고요. 치료가 되는데. 저는 제 거가 노벨학상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또 과장되게 저는 그냥 내가 너무 과대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방법으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드라이기로 전문가용 한 2,200W짜리 있습니다. 19,000원 정도 하던데 중국전에 이렇게 피부병 같은 거 왔다 갔다 해서 내일도 하고 하루에 한 2번 정도 몇 번 정도만 하고 왔다 갔다 하루에 몇 번 정도만 해도 화상이 입지 않게끔 하세요. 특히 항문 같은 데는 화상이 입기가 쉬워요. 사타구니 같은 데는 피부가 약해서. 이런 데는 좀 하루에도 몇 번 해도 괜찮고요. 그래서 오늘 안 되면 또 내일 또 하시고 이렇게 꾸준히 열을 가해 주셔서 열을 축적시켜 주면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의 공통적인 약점인 열에 약하다라는 것이 증명이 될 겁니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노벨받아서 거의 대부분 병이 소멸됩니다. 여드름, 뾰루지, 종기, 병원에서 이렇게 째가지고 하는 것은 그거 솔직히 잘못된 치료 방법, 흉터가 남습니다. 이렇게 그냥 드라이 가열하면 다 사라집니다. 저절로 피부 속으로 흡수가 됩니다. 한번 이렇게 검증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락스 과산화수 베이킹소다. 지금 이건데 이거 락스의 살균력에 제가 주목을 해서 완선을 해결하지 못해 좌절하고 있었는데 여름 끝자락에 너무 더울 때 그때 진물이 나오고 관리를 잘하는 드라이기로 관리를 했는데 굉장히 제가 그래서 이게 상심이 이렇게 컸습니다. 낙심을 좀 했는데 기도를 하고 해서 그런 거 락스의 이제 살균력에 주목을 발라보자 했는데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락스하고 과산화 베이킹 소다를 이렇게 연구를 해가지고 결합해서 70, 20, 10 정도 해가지고 했더니 그게 딱 되더라고요. 지물이 나오는 거 드라이 가열을 해서 완전히 꾸덕꾸덕 말리고 그 다음에 속상했어요. 몇 년 동안 해결을 못해서 그러다 그거를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변기에 앉아가지고 저기 비닐 장갑을 끼고 그래서 하루에도 그냥 팬티 젖든 말든 10번을 그냥 발라줬더니 그 다음부터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지금 완선 해결은 짱이 우정 같은 것은 제가 상하식초 있잖아요. 상하식초를 스프레이통에 담아서 뿌리는 방식으로 해서 그래서 발에 지물 나는 건 먼저 드라이기로 이렇게 가열하셔서 마르게 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갈라진 거 있잖아요. 발가락 사이 갈라진 것도 드라이기로 가열하면 다 안 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모점을 해결했거든요. 발이 맨들맨들해져요. 그래서 이게 사과식초, 산 종류, 산이죠. 이걸로 피부의 어떤 단백질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필링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이제 영국 끝에 이제 현대의학을 저도 공부를 했고요.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 인터넷을 통해 구글 통해 공부했죠. 구글 통해 공부하고 그다음에 의학 동영상을 제가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치료 방법을 정신의학도 마찬가지고 저는 제 방법으로만 치료합니다.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병원 치료를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사고 났을 땐 병원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치료를 그냥 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좀 뭐 맹신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만은 저는 과학기술을 발표하는 사람으로서 과학적인 접근은 아직 엉터리 뭐 어떤 민간 처방이나 이런 걸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통적인 의학이 아닙니다. 제 나름대로 이렇게 식품과 약초를 연구해서 뭐 화학적인 약을 우리가 할 수가 없잖아요, 개인이. 그래서 허용된 식품과 약초를 통해서 연구를 해서 오랫동안 연구를 했고 그걸로 치료를 했고 이번에도 제가 내장 출혈이 많이 생기고 화장실에 쓰러졌고 명란젓 같은 게 그것이 사령실에서 응가를 넣는데 검은색 병과 더불어서 명란젓 같은 것이 몇 덩어리가 나왔어요.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은데 저는 진실로 이번에 죽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로 갑작스럽게 생각이 공병이 나오더니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갖고 있는 약초가 있어서 기존에도 그냥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치료된다고 생각했는데 이번엔 단순한 십이지장 기양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출혈이 많이 났고 결국 해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조리대 그동안의 치료 방법이 해결이 안 돼서 새로 연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조리대하고 연근가루하고 그 다음에 생방가루 좀 섞어서 치료를 했고 비타민C가 부족하면 잇몸 출혈, 내장 출혈이 많이 생기길래 홍시를 제가 이렇게 연구를 해놨었기 때문에 홍시로 이렇게 상처를 아물게 어떤 그렇죠 인체에 아물게 하는 이것을 연구를 해놨었기 때문에 홍시를 급하게 옥션을 통해 찾았는데 없어서 냉동 홍시가 다행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급하게 샀어요. 한 박 10kg짜리 35,000원 정도 반신을 샀는데 하루에 8개씩 먹었습니다. 그다음 갑자기 그다음 이제 피가 줄어들더니 딱 안 나오더라고요. 구사일생으로 살았습니다. 덕분에 제가 제 의학을 입증을 했다. 병원 가려다가 좀 자존심 때문에 못 갔습니다. 사실은 출혈이 너무 났기 때문에 병원 가도 아마 살아남았을 거라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수혈을 만약에 했죠. 근데 어쨌든 저는 제 의학을 입증을 대부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충치균 같은 것도 락스과산화서 베이킹소다로 해서 잇몸 이렇게 출혈 생기는 거 충치균 이런 것들도 다 해결할 수 있고요. 어떤 잇몸이 부풀었다 터지는 그런 증상은 영양분 부족이에요. 땅콩하고 그다음에 골드키 플러스 생당근을 좀 갈아서 드시면 그런 증상이 사라집니다. 지속적으로 당근이 잘 안 먹어서 그래요. 그래서 그때 이것도 병원에서도 잘 몰랐을 수도 있어요. 잇몸이 부풀러 올랐다가 터지면 계속 반복적인 현상. 난 처음에 이게 생과 바이러스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해서 해결해 영양분 부족으로 방향을 틀고 그것을 여러 가지를 먹어본 결과 해결됐습니다. 그 다음에 땅콩에도 비타민 B1, B2 들어있습니다. 식사를 간편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가 그랬는가 그런 것 같습니다. 당근을 좀 많이 안 먹으면 출혈이 많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잇몸에 어떤 부풀어 이런 현상, 이렇게 볼 부풀어는 안쪽으로 그런 것도 있고 바르니까 해결되는데 차가시죠 바르니까 더 부풀어 오는데 이건 락스과산화 베이킹소다 70, 20, 10% 이렇게 해서 딱 정확하게 안 하셔도 돼요. 그거는 이렇게 해결되고 일단 뭐 사타구니나 지금도 이렇게 손살균 얼굴 같은 것도 바를 때도 이거를 발라서 하고 있습니다. 전혀 뭐 발라도 이상이 없어요. 항문 피부가 제일 약한데 발라도 이상이 없고요. 저는 얼굴에도 자주 바릅니다. 턱드름 나잖아요. 턱드름 나는 데도 일단 바르면 가라앉고 그렇습니다. 턱드름 나더라도 턱드름이나 얼굴 여드름 나거나 등드름 나잖아요. 드라이기로 가열을 하세요. 그러면 금방 딱 사라집니다. 드라이기 갈법 저는 이게 노벨상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너무 간단하게 그전에는 제가 약초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다 해봤는데 치료는 되는 게 있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럴 바야 종류에 상관없이 공통점을 찾자 그래서 세균과 바이러스 공통이 열에 약하구나. 바이러스는 한 45도, 50도씩만 되면 지속적으로 열을 가해서 타격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익혀버리는 거죠. 무식하게 따지면 어쨌든 피부에 화상 입지 않게 한번 사용을 해보십시오. 그다음 치질 같은 것도 이게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약초로 부풀어 오는 것을 한번 닦아봤어요. 제가 살균하는 약초로 개발해 놓은 게 있어서 닦아서 이게 딱 가라앉더라서 내가 전구가 번쩍했잖아요.
이게 세균이다. 잇몸에 이렇게 찌꺼기 생기면 출혈 일어나듯이 잇몸 붓잖아요. 그처럼 붓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부터 그냥 비대기를 사가지고 하루에 3번, 그러니까 응가를 넣을 때마다 3번씩 꼼꼼하게 안을 항문을 벌려서 닦아줬더니 그다음부터 부풀어 오른 일이 없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휴지 같은데 이게 돌가루 넣습니다. 나는 그거 몰랐거든요. 근데 이게 딱 긁어서 닦아서 이렇게 닦으면 거기에 기스가 나는 항문 피부에 내장 피부잖아요. 거기가 그러니까 기스가 나니까 거기에 이제 출혈이 일어나. 평상시에는 괜찮다. 응가를 넣을 때 압력이 세지면 거기에 기스가 나갖고 상처가 난 거지 벌어져서 출혈이 생기는. 그래서 이걸 비대기로 이제 다 닦고 이것을 물기만 탁탁 두드려서 닦는 식으로 하고 있고요. 건조는 화장실 하기에서 찝찝해서 응가가 있는 상태에서 무슨 건조해요. 그래서 세균과 바이러스가 엉덩이 묻잖아요. 그래서 방에서 그냥 드라이기로 가열을 해서 건조하고 살균까지 하는 처리를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부터 치질이 안 생기더라. 또 비타민 C 부족할 때 치질도 잘 생길 수 있는데 홍시 같은 거나 감귤 같은 거 그다음에 뭐 골드키 이런 것들을 참 자주 드시면 되겠습니다. 비타민 C를 보강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당근을 좀 드셔야 돼요. 당근 같은 거. 그 다음에 출혈이 일어나는 것은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조리대하고 연근가루, 생방가루 좀 섞어. 심하지 않은 출혈은 조리대 연근가루로 되고요. 심한 출혈은 생방가루로 좀 섞어줘야 됩니다. 거기다 홍시가루를 많이 섞어줘야 돼요. 이런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홍시가루가 홍시를 생홍시를 그냥 드시면 좋은데 판매를 할 때는 그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그런 가루 형태로 하거나 아니면 뭐 다른 방식으로 하셔야 돼요. 비타민 C 부족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걸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했습니다. 검증을 해보시라고 제가. 저는 어떤 돈 받고 누구를 치료하지 않아요. 그런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법을 어기지 않습니다. 네. 다만 지적재산권 형성을 위해서 내가 치료한 어떤 의학을 연구한 것에 대해서 지적재산 형성을 목표로 해서 발표를 하고 있고 의학이 엉터리가 아닙니다. 저도 제 방법대로 치료를 하고 있고 솔직히 얘기를 하자면 전 세계 제약회사 판단입니다. 제가 연구한 의학에 대해서 관련 치료법을 식품을 따라서 하니까 전 세계 70억 인구 대상으로 해도 부작용이 없어요. 값도 싸고 부작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치료했고 저도 항상 독감이나 이런 거 걸릴 때도 그렇고 배 아플 때도 그렇고 몸이 아프잖아요 여러 군데. 그래서 살다 보면 다 혼자서 다 치료를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피부병을 정복했다. 피부병을 클린 상태입니다. 피부병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경험들이 나를 이런 치료 부분에 있어서 제가 어느 정도 내가 스스로를 치료할 수 있다는 데 대해서 자부심 갖고 있습니다. 제 의학에 대한 자부심이 좀 있어요. 뭐 모든 것을 여러분들도 병원에 가서도 다 치료하는 건 아니잖아요. 병원에서도 사망 환자 많습니다. 폐렴 환자, 중증 하고 중환자실에서 죽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저도 뭐 제 의학에 대해서 솔직히 얘기를 하자면 자부심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증을 해보시라고 제가 이런 치료 사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 하여튼 네 그렇습니다. 토마토 케첩 절반하고 이거는 제가 바이러스 치료할 때 사용하는데 지금도 계속 사용하고 안전합니다. 계속 먹어도 이상 없고 바이러스에 타결한 것 같아요. 이것도 과학적인 방법으로 만들었지 결코 엉터리가 아닙니다. 토마토 케첩 절반 식품산으로 세균과 바이러스를 필링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세포벽이 얇아요. 우리 인체 면역세포보다 크기도 작고 그래서 이거를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실험했고 결국 성공했어요. 토마토 케첩 절반, 깔라만시. 깔라만시는 그 감기 치료제를 쓰죠. 깔라만시 원액, 그 다음에 펩시콜라. 펩시콜라는 지방 녹이는데 탁월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전자레인지 후드 있잖아요. 전자레인지가 아니라 가스레인지 후드 그 부분에 기름질 같은 거 중에 다른 건 안 되는데 콜라를 보니까 참 녹습니다. 그래서 알았거든요. 옛날에는 결석치료제로서 병원에서 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토마토 케첩 절반, 깔라만시 콸콸, 펩시콜라 콸콸, 매실청 콸콸. 매실청은 지금도 많이 민간 사람들 쓰죠. 배 아플 때도 쓰고. 그래서 무기가 물어가지고 예. 그다음에 거기 깔라만시, 그다음에 매실청 많이 넣고, 그다음에 초고추장을 넣어요. 초고추장은 산 때문에 초고추장으로서 자체도 살균도 하고 위에 전맥층을 많이 나오게 하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쓰고 있습니다. 고추장에 그런 효과가 있어요. 초고추장도 살균 효과가 있어요. 고추장 넣고, 그다음에 유자청 넣고, 마늘 가른 거 넣고, 마늘 가른 거 잔뜩 넣고, 진간장 조금 넣어주고, 그렇게 해서 만듭니다. 사과식초 좀 넣어. 그래서 그걸 몇 스푼 숟가락으로 넣어줍니다. 그럼 그거 안 넣은 거하고 넣은 거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식품산으로 세균과 바이러스를 필링을 해보자 라는 아이디어가 적중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급할 때는 커피 같은 것도 도움이 되는데, 커피에다 설탕을 많이 타가지고 소금 설탕을 해서, 설탕도 이렇게 필링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바닥 청소할 때도 설탕 넣으면 녹잖아요. 이빨도 녹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커피하고 소금하고 설탕하고, 소금 조금 넣고 설탕을 많이 넣고 해서, 그것도 급할 때는 필링이 됩니다. 커피의 자체에 살균력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도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커피하고 유자청을 타가지고 이렇게 설탕을 많이 넣고 이렇게 그 필링 효과를, 설탕을 좀 넉넉히 넣으셔야죠. 그래갖고 안에다가 세균과 바이러스, 혈액 속에 아까 이제 토마토 케첩 그 부분도 그렇고, 혈액 속에 먹으면 한 20초 정도만 반영이 되면 혈액으로 흡수가 되고요. 많이 먹어도 소용없어요. 소주잔 한 잔 분량 그 이하로 들어가니까 나머지는 장으로 내려갑니다. 물에 타 먹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한 번 필링 해주고, 두 번 필링 해주고, 세 번 필링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한 컵이면 7번 정도 시간을 좀 간격을 두고 먹어주면 이게 다 소멸이 되더라고요. 한꺼번에 먹으면 이제 위장장애 생기십니다. 한꺼번에 하지 않고 그렇게 먹으시면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토마토 케첩을 많이 먹으면 당근을 좀 많이 드셔야 됩니다. 비타민 C하고. 왜냐면 이것도 산이잖아요. 반복해서 먹으면. 그렇죠. 이게 위장을 갖다,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위장을 당근을 잘 안 먹으면 좀 문제가 생겼어요. 점막층이 회복이 잘 안 돼. 큰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이런 걸 드시는 분들은 좀 금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만까지는 없는데, 위장이 약해진, 위벽이 약해진 상태에서 이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으나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금씩 먹는 거니까 효과는 되게 탁월한 것 같아요. 한번 검증을 해보시라고 발표하는 겁니다. 어떤 누구하고도 어떤 과학적인 기술 협의를 하거나 이렇게 같은 공동 연구나 이뤄본 적이 없어요. 혼자서 연구하고 특허를 온라인을 통해서 10건을 69만 원인가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 정도? 60 몇만 원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69만 원? 예, 그 정도 들었던 거고, 온라인을 통해서 10개를 냈거든요. 식품과 약초로 치료하는. 지금도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치료가 되는데 안 주니까. 그래서 내가 방향을 틀어서 나의 연구한 어떤 기술들, 과학 기술이거든. 그냥 지적재산권 형성을 하자. 근데 어차피 그것도 공개되고 특허 안 주니까 몇 년 기다려 속상하느니 발표를 해버리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발표 형식으로 지적재산 형성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제약회사 파산이에요. 그래서 미국 같은 데는 전 세계 재정 적자, 의료 부분에 많이 일어나는 나라는 좋겠죠. 왜냐면 국민들이 의료비가 지출이 많이 안 되니까 부자가 될 거고, 그만큼 소득이 이렇게 뒷받침이 되고, 국가도 재정 적자가 발생을 안 하니까요. 솔직히 지금 전 세계 제약회사 약을 전부 다 전면 부정하는 건 아닌데, 신뢰를 안고 있습니다. 네, 신뢰를 안고 있고요. 그래서 제거 식품으로 부작용 없이로 할 수 있는데 뭐로 굳이 저걸 먹어야 되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건방진 생각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은데, 검증을 해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관련된 것을 이렇게 치료 방법들에 대해서 이렇게 내놓는 거기 때문에 자신 있습니다. 다른 것도 연구를 통해서 기술 구조를 내놓을 수 있고요. 인체는 그냥 세균과 바이러스 이런 정도, 또는 곰팡이, 세균과 바이러스는 생명과 관련이죠. 폐혈증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소멸하는 방법을 제가 식품과 약초를 통해 찾았기 때문에 다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혈관이 막히는 것, 뭐 관상동맥이라든지 아니면 뭐 뇌혈관 막히는 거, 중풍 막히는 거, 그다음에 출혈 부분 아까 전 조리대 부분을 말씀드렸죠. 조리대, 연근, 생방가루, 홍시가루, 홍시 이렇게 해서 그래서 총 합해서 다 그런 세균과 바이러스 소멸하거나 혈관 막힌 거 뚫어주거나 출혈 해결하거나 그러면 거의 대부분 다 하죠. 외상 같은 건 그다음에 제가 도수 치료법에 대해서는 무술을 하다 보니까 그것도 제가 개발을 했어요. 여기저기 아프잖아요. 무리한 자세를 하다 보면 다치는데도 그래서 스스로 이제 기출하는 방법을 도수 치료법도 찾았습니다. 관련된 것이 이제 페이스북과 유튜브에 공개가 돼 있으니까요. 그것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 무술도 함부로 이렇게 어떤 도장을 차린다거나 단체를 만든다고 하시면 그것도 제 지적재산권, 남의 연구 결과 무술도 연구해서 만드는 건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도 도둑질의 행위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무술에 대해서 콘크리트를 치기 때문에 유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 구조가 되게 단순합니다. 복잡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런 콘크리트를 직접 제가 그 MMA 글로브 사운스를 끼고 타격을 하고 있고요. 발 같은 것도 신발을 신으면 엄청 강하게 타격을 할 수 있지만 그냥 그 콘크리트 기둥에다가 맨발로 차고 손도 맨손으로 합니다. 다만 이게 피부가 약해서 계속 그렇게 치면 이게 피부 마찰 강하게 칠수록 그래서 여기가 벗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웬만한 것은 칠 수는 있는데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왼손으로 치는 동영상도 나와 있습니다. 기공 무술이고요. 일단 남의 무술을 함부로 이렇게 도둑질해서 단체를 만드시거나 되게 연구한 사람이 연구해서 만드는 건데 그걸 도둑질해서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도둑질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100만 원, 몇백만 원 훔쳐도 깜빵 가던데 이런 기술이 몇 조짜리나 몇 천억짜리, 몇백억짜리 될지 어떻게 알고 그거를 함부로 어떻게 남의 기술을 도둑질을 혹시 공무원이 지시하거나 그러면 범죄 행위가 되죠. 도둑질을 지시하는 거니까 무단으로 사용하셨을 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개인으로서는 소송이 어렵고 기도로 심판을 구하고 있고 그렇죠. 저한테 기술을 사신 분들이 이제 하실 거라고 문제만 제기를 하는 거죠.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좀 어이가 없는 부분입니다.